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직장이 청량리역 근처 용문역 역세권 주택에 살아볼까? 상류층 진입, 부제목이 상류층 진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상류층은 그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적인 측면이죠. 문화적 상류층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 그 1번 용문역 주택 수치적 분석 요거 뭐 한 장으로 끝나는 거죠. 1번 임대 수익률, 2번 토지 가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우선 그 직장이 청량리역일 때 용문역에서 주택을 구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전월세가 좀 그 안정적이죠. 그 안전하죠, 한마디로. 덥석 샀다가 주택을 샀다가 다시 그 서울로 돌아오는 케이스도 꽤 많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그 월세를 한번 알아보았는데 지금 용문역 역세권 주변에서의 그 월세는 빌라, 소형 평수 빌라가 유일했습니다. 월세가 그 1000에 40인데 여기에 거주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매매 쪽을 검색하였습니다. 매매를 보면 뭐 물건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그 마당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그 주택은 역세권 주변의 주택은 딱 한 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그 10분 이내 거리의 주택은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게 이 한 개이고 조금 지나면 이 매물의 북쪽에 보시면 지금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주가 본격화되면 단독주택 매물도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용문역 역세권 밖에서 뭐 차량으로 한 5분 10분 거리에는 저렴한 물건들이 꽤 많은데 지금 일단 용문역 역세권 주변만 보기 때문에 요 1번 그 주택 그 산여울 펜션 우측에 위치한 주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면 그 집 내부에서 그 외부를 바라본 이 집이 남향이니까 그 남쪽을 바라보면 이런 경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꽤 뭐 예쁘게 지어져 있는 것 같고 마당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택이 쭉 보시는 그 말씀드린 주택이고 이 텃밭도 꽤 크게 조성되어 있네요. 자, 그림은 이제 다 보았고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듯이 그 매물 특징 용문역에서 도보 약 10분 그 다음에 주변 택지 개발 중 그렇죠. 이 주택의 북쪽에 지금 택지 개발 중이고 이 주택 주변에도 지금 꽤 많은 그 단독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주하기에 어느 정도 좋은 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제 가격이겠죠. 가격인데 매매가가 6억 9천 대지가 23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연면적 지금 1층이라고 하니까 단층이라고 하니까 전용 면적이 뭐 30평 정도 되겠죠. 이 아파트로 따지면 그 단독주택 30평이면 아파트로 따지면 뭐 거의 한 45평 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그 단독주택 평수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용적률은 뭐 13%, 건폐율 100%, 1층이니까.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0년도 12월. 비교적 최근에 지은 주택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단독주택은 땅만 있으면 지을 수가 있죠. 30평 정도 되면 저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의 목조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잘 지으면 현장에서 사이트에서 바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주택이 최고겠지만 작업 인부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주택을 만드는 여건이 공장에서 찍어낼 때 최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용도 절감이 되고 주택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품질 측면에서 공장에서 만드는 주택을 추천을 드리는데, 30평이면 뭐 다른 기타 공사들 포함해서 2억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주택 지을 때 2억, 그 다음에 다른 땅값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주택을 짓는 비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땅이 문제겠죠. 땅을 한번 알아보면 지금 용문역 남쪽에 위치한 땅은 지금 일단 매물 나온 게 없고 북쪽에만 나와 있는데, 대략 찍어봐도 뭐 한 100평 정도가 10억 7천, 11억 3천, 말도 안 되는 게 비싼 것 같습니다. 용문역이 뭐 청량리역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마을이 개발된다고 해도 커지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용문역 최중심지라고 하더라도 상권이 그렇게 훌륭한 상권은 아니죠. 이게 그냥 뭐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놀면 뭐하나 식으로 아마 가게들이 조성될 건데, 그런 가게를 하기 위해서 저런 높은 땅값을 주고 땅을 구매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용문역은 어떻게 보면 철도가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의 주거 대체를 위한 지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용문역에서 좀 약간은 떨어진 데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뭐 100평 정도 집을 짓는데도 10몇 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아예 서울을 벗어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값은, 마음에 드는 땅값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이 남쪽에 분양 매물이 좀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용문역 역세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도보로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지는 거리긴 한데, 약간만 벗어나면 뭐 지금 보시면 한 150평 정도가 1억 3천, 1억 4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네요. 200평 정도가 되어도 3억 2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요 가격은 임야이기 때문에 뭐 비쌀 수도 있고, 위치가 정말 경치가 끝내주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말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땅을 구매를 해서 집을 짓는 어떤 그런 방안은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매 금액은 6억 9천으로 확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월세가 문제인데 이 월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할 내용인데 미리 와서 보면 그 청량리 옆 답심리 레미안 위브가 지금 월세가 1억에 200이기 때문에 사실 용문주택 아무리 주택이지만 용문까지 와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뭐 1억에 200 월세가 1억에 200에 근접하면 여기도 또 주거의 의미가 없죠. 여기서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1억에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여기 집주인은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청량리 인근의 아파트가 지금 1억에 200이다. 그러면 용문역이면 1억에 100 정도 되면 이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에 100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임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68%가 나옵니다. 1.68%면 그 청량리역 아파트보다는 좋은 수익률이네요. 그런데 뭐 단독주택은 어차피 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6억 9천이든 뭐 10억이든 다 이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생기기만 한다면 부르는 게 값이겠죠. 반대로 이 집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뭐 안 팔리겠죠.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땅값입니다. 그 용문 코하루가 평당 2천만 원이었죠. 토지 가격이. 그래서 대상 물건을 보면 단독주택은 그냥 땅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가 230평에 6억 9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투자 관점에서 보니까 주택 가격은 제로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땅값이 평당 300만 원. 그리고 덤으로 뭐 한 20년, 30년간 주거할 수 있는 건물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토지가 평당 300만 원이니까 용문 코하루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위치도 뭐 아주 큰 차이도 나지 않는데 평당 300만 원. 가격만 보면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여기가 주거지역인지 계획관리 지역인지 뭐 답인지 뭐 임야인지 뭐 이런 것들은 대장을 떼봐야 되겠죠. 근데 주소를 보면 지번이 안 나와 있어서 일단 못 봤는데 만약에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은 가서 지번을 당연히 받아야죠. 지번을 받고 토지 이음에 들어가셔서 개략적인 정보를 보시고 그다음 추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해당 관공서에 가셔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되겠죠. 땅이 좀 안 좋은 요소, 제한적인 요소가 있으면 뭐 가격을 깎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땅이 괜찮은 땅이면 그대로 그 구매를 하셔도 될 것이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 가격까지 보았고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번에 원주 무실, 그 다음 청량리역 답심리, 그 다음에 용문역 코하루까지 비교를 해보았었는데 이 용문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평당 300만원, 그 다음 월세가 추정인데 1억에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교통비는 똑같죠. 저기 옆에 용문 코하루랑 똑같이 월 12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주택이니까 아무래도 그 난방비, 냉난방비, 특히나 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보다 월 2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면 뭐 주거비와 교통비 차원에서 한 달에 한 132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 금액은 132만 원이면 그 원주 무실 그 세형 리첼 2차와 거의 비슷한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뭐 청량리역 답심리 레미안 위부에 거주할 때 비해서 한 달에 한 약 7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고, 용문 역세권 용문 코하루에 거주할 때 비해서는 대략적으로 그 55만 원 정도, 56만 원이네요. 56만 원. 56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지만 그 56만 원을 더 들여서 여기서 뭐 좋은 추억을 쌓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거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그 월세 개념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은데 뭐 아파트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어차피 사람마다 다른 어떤 그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판단 기준이 이 땅값만 보면 이 용문 코하루와 비슷한데 평당 300만 원. 물론 뭐 용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6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땅값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아파트가 지금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아파트가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재건축 이슈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건물은 자동차죠. 땅값은 올라주고, 그런데 그 땅의 평수가 작다면 그 땅값의 상승분도 한정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엄청나게 과대평가되어 있겠죠. 아파트가. 그리고 그 재건축 물건도 재건축이 되기 전인데 재건축된 이후를 이미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또한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주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택이 또 많이 오르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주택은 돈다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폐적인 어떤 기능이 없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든 면이 많죠.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독주택은 실거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주택이 그 화폐가 아니라 주택으로서 뭐 가치를 인정을 한다면 뭐 자동차처럼 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물론 뭐 땅값은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시장은 형성되지 않겠죠. 아무튼 지금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그 용문역에 있는 그 단독주택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뭐 땅의 모양, 땅의 평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뭐 각각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